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집 파느니 물려주겠다. 다주택자 매도 대신 시간 벌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시간 벌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 파느니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발언 이후 강남권 매물이 소폭 늘었습니다. 송파구는 약 6%,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와도 그림의 떡입니다. 잠실 엘스 전용 59제곱미터 금매가 29억 30억 원입니다.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남 대치 아파트 한 채와 노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0억 원 넘게 납니다. 강남부터 팔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치동 중개사는 증여도 아닌 상속을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잠실동도 금매 없고 오히려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대출받아 세금 낼 빼야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고가주택은 증여나 상속으로 가고 저가주택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뉴스 2.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면 월세 급등한다. 문정부 때 30% 올라.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월세가 급등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월세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에게 임대료 정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월세 인상입니다. 집주인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결국 매매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주택시장 약자인 세입자가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럴 수 있느냐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유세만 올리면 거래 위축만 심화됩니다. OECD 국가들은 보유세 80%, 거래세 20% 구조인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뉴스 3. 시장 관심은 공급 대책, 도심 유휴부지, 군용지 활용 주목.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공급 대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도심 유휴부지와 군용지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균형 발전,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급 지연과 규제 내성으로 가격 안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하극 3특 지방 거점 육성과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완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신규 공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유통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스 4. 작년 서울 땅값 약 4% 올라 분양가도 고공행진.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작년 서울 지가가 4.02% 올랐습니다. 지가 상승해 분양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5,4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1년 전보다 약 7% 상승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소형도 1년 만에
분양가가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 5월 약 10억 원에서 올해 5월 약 12억 3천만 원으로 작년과 대비하여도 약 23% 이상 폭등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18.4% 증가했습니다. 환율 변수 영향도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을 유지하면서 수입 마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고급 단지일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공사비 인하가 단기적으로 어렵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고 재개발 재건축 91% 이주비 쇼크, 대출 규제 공급 빨간불. 5번째 뉴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91%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43개 사업장 중 40곳이 대출 규제 대상입니다. HUG 보증을 받은 한 곳을 제외하면 91%가 영향권에 듭니다. 총 3만 1,000여 가구입니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1주택자 기준 LTV 40% 최대 6억 원으로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강남권은 평균 이주비가 6억 원을 훨씬 웃돕니다. 이주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준공도 밀립니다.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담대와 구분해 LTV 7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비사업은 공급 확대의 핵심인데 규제로 막힌 겁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